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퇴직하던 날은 분명 홀가분했는데 막상 몇 달이 지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지는 느낌 말입니다. 아침에 눈은 뜨는데 나갈 곳이 딱히 없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며 시간이 흘러도 보람은 남지 않는 날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60대에 은퇴를 하면 인생이 비로소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을 거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퇴 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할 줄 알았으면, 그땐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 말들이 하나같이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후회의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는 지역이 달라도, 직업이 달라도, 가족 환경이 달라도 후회하는 지점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점은 그 후회들이 아주 거창한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쉽게 했을 선택, 그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결정, 조금만 다르게 생각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은퇴 전에는 그 중요성을 몰랐고, 은퇴 후에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더 마음이 아파지는 후회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다닐 땐 시간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은퇴하고 나니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하루가 괴롭더라. 이 말이 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만 잘 키우면 노후는 자연히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오히려 말을 아껴야 할 시기가 지금이라는 걸 늦게 알았다.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60대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지 않은 채 이 시작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에 은퇴하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반복되는 6가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6가지는 누구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남은 시간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이고, 아직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는 미리 피할 수 있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후회들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인생 이야기처럼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내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지점에서 멈춰 서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그 후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 은퇴 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 있겠구나. 조금 쉬다가 천천히 정하면 되겠지. 이 생각이 첫 번째 후회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쉼이 계획 없이 길어질 때입니다. 실제로 한 분은
퇴직하고 나서 처음 반년은 정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도 몰아서 보고, 친구도 종종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너무 비슷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하는데, 시간만 흐르고,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하지?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막상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고, 저녁이 되면, 괜히 허전해지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수록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은퇴 전에는 일이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출근과 퇴근, 회의와 약속, 그 안에서 몸과 마음이 움직일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때 새로운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공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60대 은퇴자분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퇴 전에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미리 정해두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된다고 말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해진 요일에 나가는 모임,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운동, 정기적으로 배우는 하나의 활동, 이런 작은 틀이 노후의 정신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 틀을 은퇴 후에 만들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몸은 점점 둔해지고 마음은 익숙한 것만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후회는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대충 써도 된다고 스스로 허락해버린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또는 막 은퇴하신 분이라면 이 질문을 지금이라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매일 어디에 쓰일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하루를 넘기는 사람인가? 이 차이가 노후의 만족도를 크게 가릅니다. 첫 번째 후회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태도가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 후회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두 번째 후회, 은퇴 후에도 말 습관을 바꾸지 못한 것. 은퇴를 하면 직함은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말투는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두 번째 후회가 시작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말이 곧 힘이었습니다. 지시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말에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에도 그 말투가 그대로 남아 있을 때입니다. 집에서도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가르치려 들고 정리하려 들고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반가워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자주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 그게 쌓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본인은 도와준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간섭으로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말이 통했지만 가정에서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자식에게 조언이 늘어납니다. 돈 이야기, 직장 이야기, 손주 키우는 이야기까지 본인은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버거운데 왜 자꾸 판단하려 할까? 이 마음이 조금씩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60대 분들이 지금 와서 이 말을 합니다. 말만 조금 줄였어도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지진 않았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은퇴 후에는 역할이 바뀝니다. 이끌던 위치에서 함께하는 위치로, 판단하던 자리에서 들어주는 자리로. 그런데 말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 습관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으면 계속 튀어나옵니다. 문제는 이 말들이 상대에게 남기는 흔적입니다. 은퇴 후 사람이 멀어지는 가장 빠른 이유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말입니다. 특히 예전 방식 그대로인 말입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말은 정답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묻는 말입니다. 결론을 내리는 말이 아니라 들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을 은퇴 전에 연습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는 폭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후회는 말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말을 바꾸지 않은 데서 옵니다. 조금만 늦게 말했어도, 조금만 덜 말했어도 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이 찔리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셔도 됩니다. 조언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고 그 대신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말로 바꿔보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노후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첫 번째 후회가 시간을 대하는 태도였다면 두 번째 후회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노후의 만족도는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후회, 은퇴 후에도 돈 쓰는 기준을 바꾸지 못한 것. 은퇴 전에는 돈의 흐름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을 모으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감각을 그대로 은퇴 후까지 가져옵니다. 문제는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월급은 사라지고 연금이나 저축이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씀씀이는 예전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이 정도는 써도 괜찮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돈은 줄었는데 쓰는 기준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은퇴 전에는 이번 달에 좀 써도 다음 달에 다시 벌면 된다는 심리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번 달에 쓴 돈이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쓸 때는 예전처럼 쓰고 나서는 괜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불안이 쌓이면 돈 자체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돈을 쓰는 이유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소비를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소비를 하면 돈은 줄고 스트레스는 더 커집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에도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서 계속 계산을 맡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체면도 있었고 관계도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통장은 줄어들고 만남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안 쓰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남을 인연만 남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은퇴 후의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 쓰는지, 어디까지가 나에게 필요한지, 이 기준을 새로 세우지 않으면 돈은 계속 불안을 만들게 됩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늦게 깨닫습니다. 아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세 번째 후회의 핵심은 돈을 많이 쓴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에 맞는 돈의 기준을 다시 만들지 않은 데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보다 내 생활을 지켜주는 소비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 전환을 빨리 할수록 노후는 안정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조금 찔리셨다면 이미 감각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 후회. 은퇴 후 인간관계를 너무 빨리 정리해버린 것. 은퇴를 하면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동안 억지로 유지해온 관계,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어지던 인연, 이제는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와 동시에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회사 인연이었고, 저 사람은 이해관계였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붙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전화도 줄고, 약속도 줄고, 괜히 신경 쓸 일이 없어져 편해졌다고 느낍니다. 문제는 그 편안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분은 은퇴 후 1년 정도는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자기 시간에 쓰니 삶이 정돈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아플 때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허전함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제야 그분은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너무 단번에 정리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길 인연과 정리할 인연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잘라냈던 겁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있을 때는 부담이고 없으면 편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사람이 줄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생활 반경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관계를 너무 쉽게 놓아버리면 다시 채우기 힘들어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관계를 끊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정리하고 마음으로 선을 긋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관계는 나중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까지 굳이 끊을 필요는 없었는데 그땐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은퇴 후에는 사람을 많이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이어진 관계는 오히려 삶을 지탱해 줍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가끔 얼굴을 보는 정도의 인연. 이런 관계가 노후에는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후회의 핵심은 사람을 줄인 것이 아니라 줄이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끊는 것보다 천천히 거리를 조절하는 지혜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미 떠나보낸 얼굴들이 몇 명 떠오르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짧은 안부 한마디, 오랜만이라는 말 한 줄,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 적을수록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후회.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너무 빨리 내려놓은 것. 은퇴를 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회사에서 불리던 호칭도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던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와 동시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야지. 이제는 조용히 살아야지. 이 생각이 다섯 번째 후회의 시작이 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괜히 나서는 게 눈치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모임에서도 의견을 줄였고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도 나이 들었는데 뭘 하냐며 스스로를 말리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도 주저하게 되고 새로운 제안이 와도 괜히 부담부터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퇴는 물러남이지 사라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필요 없는 존재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루가 무의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내 경험을 써먹을 수 있는 자리, 이런 기회를 스스로 밀어내게 됩니다. 지금 와서 많은 60대 분들이 이렇게 후회하십니다. 조금만 더 나를 믿어볼 걸. 괜히 나이부터 의식했던 게 가장 아쉬웠다고 말입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고, 기여할 수 있고, 필요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무대를 회사 밖에서
새로 찾아야 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 후회의 핵심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포기였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빨리 무대에서 내려보낸 선택. 그 선택이 노후의 활력을 갉아먹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역할 하나를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셔야 합니다. 봉사든, 배움이든, 취미든, 누군가와 연결되는 자리든,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람은 쓰임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해집니다. 은퇴 후에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후회. 몸의 신호를 너무 늦게 인정한 것. 여섯 번째 후회는 대부분 가장 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왔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몸 관리도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움직였습니다. 출퇴근을 했고, 계단을 오르내렸고, 일정에 맞춰 몸을 쓰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 강제성이 사라집니다. 오늘은 쉬고, 내일은 하자. 이 말이 반복되다 보면 몸은 점점 둔해집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플 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어깨가 뻐근해도 나이 탓이라며 병원 가는 걸 미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조금만 빨리 몸의 신호를 인정했더라면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후회의 핵심은 치료도 관리도 미루면 미룰수록 대가가 커집니다. 지금 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 아낄 때가 아니라 몸을 아껴야 할 때였다고 말입니다. 은퇴 후의 건강은 삶의 선택지를 결정합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후회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아픈 후회로 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일찍 자고, 조금 더 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노후의 질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60대에 은퇴하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6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몇 가지는 이미 겪고 계실 수도 있고, 어쩌면 앞으로 겪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후회가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후회를 언제 알아차리느냐입니다. 늦게 깨달으면 인생을 탓하게 되고, 조금만 일찍 깨달으면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속도를 잠시 늦추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차분히 정하는 시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 작은 변화가 몇 년 뒤에 여러분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넘길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게, 충분히 편안하게, 충분히 여러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길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